2주의 철강 이슈.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이 비수기 생존 전략으로 하절기 야간조업 본격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국제강이 하절기 야간조업을 본격화하고 재고 자산을 슬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극한의 수요 침체 영향으로 제강사 철근 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유통 가격도 원가 이하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하절기 야간조업이라는 비수기 대응 체계를 통해 35%의 감산 효과를 기대하며 재고 역시 적정 재고 대비 25%를 축소해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철근 가공장들의 로스철근 시중 판매가 철근 유통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근 유통 가격 하락에 철근 가공장들의 로스철근 시중 판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통업계로 흘러나오는 가공장들의 철근이 저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가공업계에서는 시황 부진으로 가공 물량이 줄면서 고정 비용 등 자금 확보 어려움이 가중돼 자금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협회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철이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한국철강협회 장인화 회장 등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철이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생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철강업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도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철자원 확보를 위한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수소환원 제철 기술 실증, 철강 무역 장벽 적극 대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철강 ESG 상생펀드 협약식에서는 출자 규모가 기존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인 이램이 코일센터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램은 길산 스틸로부터 코일센터 설비를 활용해 기존 강관 사업의 안정적인 소재 수급과 함께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 기반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 규모의 퀀텀 점프를 이뤄갈 계획입니다. 이램 측은 뉴칼레도니아 유혈 사태로 니켈 수급 불안정성 증대와 가격 불안정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경영 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내년 AD 조사 예비 판정을 오는 10월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화 면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판정은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화변 제품에 대한 1차 재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에 대한 2차 재심도 개시됐습니다. 지난 5월 중국산 후판의 수입이 9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계한 품목별 수출입 실적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우리나라의 후판 수출은 11만 2,411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5%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입은 20만 3,544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중국산이 전월 대비 49.8% 급증한 15만 2,982톤을 기록해 지난 2016년 8월 이후 94개월 만에 월 최대 수입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포스코가 6월 구조관용 열연 공급 단가를 톤당 13만원 인상키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6월 계약분 구조관용 열연 공급 단가를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탄소강 구조관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조 비용 상승과 국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강 구조용 강관제 조사들도 6월 판매 가격 인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청산그룹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해 본격 철강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 청산그룹이 스페인 아세리녹스에 이어
스테인리스 업계 두 번째로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했습니다. 생산법인의 이름은 딩센스틸로, 짐바브웨 루부마 인근의 마니즈 철강 공장에서 지난 5월 말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미즈 제철소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금액이 투입됐으며 1단계 투자에서 연간 60만 톤, 2단계 투자에서 120만 톤 등 총 5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오는 6월 중순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대 제강사 비가동 일수를 늘렸으나 재고 소진율은 더딘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틸데일리가 지난 6월 3일 국내 8대 제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유 재고 조사에 따르면 제강사들의 철근 재고량은 약 35만 4천 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 5월 2일 대비 1만 6천 톤, 직전 조사 시점인 5월 중순과 비교해서는 약 2만 1천 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35만 톤을 넘어서는 높은 재고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비가동 일수가 늘면서 총 재고량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30만 톤 중반 이상이라는 재고가 확인돼 시장에 미치는 재고 감소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제강이 6월 10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습니다. 대한제강은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기업 비전과 리스폰시빌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미션을 정립하며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지훈 대한제강 회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임직원 모두가 비전과 미션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근 제강업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아 다른 산업과 유연하게 연결 및 융합하여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